안녕하세요, 코난 팀장입니다. 13일 만에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13일 동안 뭐를 했냐, 머릿속을 좀 많이 환기를 시켰습니다. 사실 이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정답을 찾는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머릿속을 좀 환기를 시키면 그래도 계속해서 영상 촬영하는데 좀 도움이 돼서 좀 오랫동안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또 열심히 앞으로 좋은 집들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관심을 가지시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커뮤니티 게시글에다가 공지를 했는데, 커뮤니티 게시글은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멤버십 이벤트 진행 방식과 그리고 상품 공지를 해드렸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커뮤니티 공지를 확인하시고 이벤트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파주 야당동에 있는 복층인데요. 두 개를 촬영할 겁니다. 하나는 가격 할인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제는 좀 가성비가 된 게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더 소개를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집은 제가 한 3차례 정도 소개를 했었는데 그동안 계약이 안 됐던 건 아닌데 계약이 됐다가 자꾸 해약이 납니다. 요즘 뭐 대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계약 진행은 쉽지만 이제 최종 심사 과정에서 부결 통보를 받은 건데 다시 한번 해약이 돼서 이 두 개의 집을 오늘 한꺼번에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요. 복층에 관심이 있는 분들 오늘 영상 또 쭉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첫 번째 복층에 있는 현장입니다. 현 위치에서 경의중앙선 야당역까지는 도보 1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고요. 5분 정도 내려가면 중형 마트가 하나 있어서 장을 보기에도 편한 위치에 있는 복층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는 벙커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동에 8세대가 사는데 라인은 10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주차는 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겹주차입니다. 그래서 나는 겹주차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현장은 패스를 하셔야 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동현관 열리면 계단 이용 없이 엘리베이터는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13인승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층은 4층이니까 4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복층택 전용 면적은 19.6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60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 현관입니다. 좌우측에 신발장 4칸씩 8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좌측 신발장은 가운데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소품, 차키 등을 올려둘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중문은 여닫이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내로 들어오면 일괄수동 버튼이 좌측에 보이고 좌우측에 방이 하나씩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인데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방 크기는 무난한 사이즈입니다. 2800에 3200 정도 되니까 방을 쓰는 데는 무리는 없지만 안쪽에 별도의 수납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방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은 이제 크기가 조금 더 많이 넉넉해졌습니다. 성인이 이 방을 쓰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고요. 안쪽에 조금 깊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저 안쪽에다가 행거 설치해서 수납 공간을 확보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비워둘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행거를 설치를 해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이전에 왔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가격을 내리기 전이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가격을 이만큼 다운했으니까 이 정도는 소비자가 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모든 공간에 조절기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자, 안쪽에 메인 욕실은 파티션으로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넓게 쓸 수 있도록은 잘 만들어 놨고요. 전열 교환기가 이 통로 구간에 있어요. 살짝 좀 특이합니다.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보통은 전열 교환기가 거실 에어컨 옆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통로 구간에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살짝 조금 특이하다 볼 수 있는 거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거실을 보면 이 복층 타입의 거실은 요즘 나오는 신축 복층처럼 거실이 많이 확장된 건 아닙니다. 지금 4,300이 좀 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이 정도면 4인 가족이 쓰는데 무리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집들이 워낙 넓게 나오니까 그런 집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살짝 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자, 위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향은 북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뻥 뚫린 북향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야당동 상지석동에는 남향이면서 이렇게 뻥 뚫린 뷰를 가진 복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층뿐 아니라 뭐 일반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들이 이제는 많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뻥뷰를 찾기가 어려운 건데 이 집은 남향은 아니지만 북향이라도 앞에 건물이 이제 들어올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막힌 남향보다 뚫린 북향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뷰는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실 한번 살펴봤고요. 뒤에 있는 주방 공간도 거실하고 폭이 같아요. 4,300이 넘기 때문에 넓은 주방으로 잘 만들어 놨는데 제가 하나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주방에서는 이 아일랜드 식탁입니다. 지금 이렇게만 봐도 상판이 앞으로만 튀어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무릎 들어가는 공간이 이 앞으로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일랜드 식탁 자체를 이렇게 살짝 좀 전진 매치 시켜가지고 상판을 앞뒤로, 그러니까 무릎 들어가는 공간이 앞뒤로 다 나와 있게끔 해놨으면 4인용 식탁이 아니라 8인용 식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상부장이 없어서 개방감이 있는 거, 그리고 굉장히 와이드하기 때문에 주방의 수납은 상부장이 없어도 충분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장점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아치창 아래쪽에 메인 개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환기창 아래쪽에 있고요. 보조 개수대는 아일랜드 식탁 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부장이 없기 때문에 후드는 노출 방식으로 설치를 해놨고요. 3구 전기레인지 있고 다용도실 그 옆에 3연동 중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 불투명 처리되어 있고요. 안쪽의 공간도 세탁실 전용 공간 이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뭐 수납장 이런 거 설치해서 추가 수납 공간을 확보해도 좋기는 하지만 이미 이 주방의 수납 공간은 충분한 편이라서 굳이 다용도실에 수납장을 설치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그런 다용도실 주방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래층에서 보실 마지막 공간은 안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안방도 크기가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신축된 현장들 가가지고 안방 사이즈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라는 말씀들을 자주 드리곤 했는데 그래도 이 복층 타입의 안방은 조금 여유가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창도 양창 구조입니다. 저 위로 하나 그리고 측면에 하나 이렇게 해서 양창 구조의 안방이고 드레스룸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빈 공간이 남는데 여기 화장대가 있잖아요. 이 화장대는 기본 옵션은 아니고요. DP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화장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안방 욕실도 메인 욕실급 정도는 됩니다. 안쪽에 샤워 공간이 파티션으로 역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샤워 공간이 충분히 나오는 안방 욕실이고 이번에는 양변기에 비데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 자, 여기도 다용도실처럼 3연동 중문에다 불투명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좀 깊게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펼쳐놓으면 10자가 훌쩍 넘는 드레스룸 공간, 수납 공간이기 때문에 수납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고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을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서 봤습니다. 다음 복층도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렸고요. 계단 옆에 서비스 공간이 있는데 문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서 서 있을 수는 없고요. 그냥 잔짐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단폭은 일반적인 복층 빌라의 계단 사이즈입니다. 84cm 정도 되는 계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올라오면 바로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 보이고요. 옆을 봤을 땐 복층의 거실이 나옵니다. 여기가 아래층의 거실하고 폭이 같아요. 4,300이 좀 넘습니다.
자, 그리고 환기창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거실하고 보는 방향이 같은 거예요. 이쪽이 북향이고 해가 이쪽으로 드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테라스 쪽이 남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 시스템 에어컨이 아니라 벽걸이 에어컨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실 쪽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층고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래층 보셨죠? 아래층 거실 쪽이 2600 정도 나옵니다. 2m 60 정도 나오고요. 복층의 거실도 좀 높은 편이에요. 높은 쪽이 2m 20이 좀 넘고요. 낮은 쪽이 2m가 조금 못 됩니다. 그러니까 복층의 층고도 다 높아서 성인이 숙이고 다니는 구간은 없습니다. 복층에도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공간이 개별 난방 관리가 되는 거고, 욕실 옆에 이렇게 뻥 뚫린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넓어서 좋기는 해요. 안쪽에다 잔디 막 보관할 수 있는데 보관을 하면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문을 달아서 안 보이게끔 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뭐 가격을 내렸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복층 욕실 안쪽에 역시 샤워 공간 충분히 나오는 욕실로 잘 만들어 놨고요. 환기창이 이번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층의 큰 방입니다. 자, 많이 넓은 편입니다. 아래층에 안방 보셨죠? 안방보다도 살짝 조금 더 큰 정도니까 복층의 첫 번째 방은 많이 넓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방하고 이 통로 구간 그리고 두 번째 방까지 해서 전부 다 복층의 천장은 편백으로 마감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건너가면 보조 주방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역시 아래쪽이 뻥 뚫려 있죠. 그래서 잔짐은 보관할 수 있지만 좀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문을 달아서 사용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보조 주방이 있는데요. 개수대, 전기레인지, 그리고 환풍기가 설치는 돼 있는데 저 환풍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환기창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쪽에다 환기창을 낼 수 없으니까 임시 방편으로 환풍기를 설치해 두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조 주방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인데요. 이 방이 아래층의 첫 번째 방 보셨죠? 그 방하고 크기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층 내부 공간 다 살펴봤는데요.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이 집은 30대 분들이 오시면 좀 올드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50대 이상이 오시면 괜찮은데 라고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이대에 이렇게 호불호가 좀 갈린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층의 테라스는 4, 5인 가족이 쓰기에도 부족함은 없습니다. 무난한 크기예요. 그리고 인조잔디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쪽에 수도는 있는데 전기 콘센트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수도는 없으면 추가로 설치를 못 하거든요. 근데 전기 콘센트는 없어도 추가로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으니까 전기 콘센트가 없다는 건 아쉽다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뷰는 뭐 딱히 없습니다. 네, 이 앞이 이렇게 건물들로 돼 있어서 뻥뷰를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냥 사이사이 좀 터져 있는 정도, 옆으로 좀 터져 있는 정도니까 복층 테라스에서 보는 뷰는 그냥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복층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복층이 제가 4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4개월 전에 왔을 때도 제가 가격을 7천만 원 인하를 한 거라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4천만 원이 더 추가로 인하가 돼서 1억 1천만 원이 인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4억 3,9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야당동 상지석동을 포함해서 봤을 때는 요 정도 면적에 요 정도 가격대면 이제 가성비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가격대이기는 합니다. 첫 번째 복층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건너가서 두 번째 복층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복층 현장입니다. 여기는 대단지 현장이고요. 운정역까지 도보 7에서 8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복층 현장의 주차 공간은 벙커식은 아닌데요. 바깥쪽에다 주차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겹주차는 없습니다. 일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넓게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공동현관 열고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탑승을 위해서는 계단 5칸을 올라와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13인승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은 역시 4층입니다. 4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19.2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60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층하고 두 번째 복층하고 면적은 같은 겁니다. 자, 세대 현관, 이번에는 좌우측에 신발장이 3칸씩 전체 6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삼연동 중문이고 안에 들어왔을 때 일괄수동 버튼이 우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에 방이 하나씩 있는 건 첫 번째 복층 타입하고 같습니다. 우측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볼게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방부터 크기가 괜찮습니다. 성인이 쓰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는 크기인데 첫 번째 방은 안쪽에 별도의 수납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진 않고요. 맞은편의 두 번째 방 역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두 번째 방도 방 크기 성인이 쓰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넉넉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두 번째 방은 이 안쪽에 작긴 해도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납 가능한 두 번째 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층 타입도 모든 공간에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나오면 옆에 메인 욕실이 있는데 두 번째 복층 타입의 메인 욕실에는 샤워 공간에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보기 전에 층고를 설명드리면 두 번째 복층 타입의 아래층의 층고는 2m 60입니다. 그래서 높은 층고로 잘 만들어져 있고요. 거실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두 번째 복층 타입의 거실 폭은 4,600이 넘습니다. 두 번째 복층 타입의 거실에서 칭찬드리고 싶은 건 일단 폭도 넓은데 복층 계단이 벽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거실 폭이 4,600이 넘는 거니까 설계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방향은 두 번째 복층 타입은 남서향입니다. 향은 좋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 건물이 떡하니 있어서 뻥뷰는 아닙니다. 다행인 건 이렇게 좌측으로 틀었을 때는 터져 있다는 거. 우측으로 틀었을 때도 뻥뷰는 아니지만 건물이 멀리 있다는 거. 정면에 있는 건물도 영상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동간거리가 굉장히 먼 겁니다. 그래서 크게 답답함이 없다는 거, 그리고 해를 받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 다만 뻥뷰는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KCC 이중창으로 설치가 잘 돼 있는 거실 살펴봤고요. 뒤에 있는 주방, 이번에도 가로 세로 폭은 충분히 여유가 있는 편인데 두 번째 복층 타입의 주방에는 상하부장이 닫혀진 주방 스타일입니다. 자, 식탁은 추가로 설치를 하면 좋은데요. 최대 6인용까지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알맞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 수납장, 냉장고 박스 위로도 수납장이고 이번에는 냉장고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복층 타입에는 냉장고가 기본 옵션이 아니었는데요. 두 번째 복층은 냉장고가 기본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광파 오븐 레인지도 기본 옵션, 식기 세척기도 기본 옵션입니다. 개수대 위로 환기창은 길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환기에 좀 유리하고요. 안쪽에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그리고 위에 후드가 매립이 되어 있는데 다른 현장들하고 좀 다르게 여기 가스배관이 타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스레인지로 교체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교체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별도로 타공을 해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두 번째 복층 타입의 다용도실도 첫 번째 복층처럼 아주 넓은 건 아닌데요. 세탁실 전용 공간으로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간이 좀 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다 추가로 수납장 같은 걸 설치해서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까지 살펴봤고요. 안방을 볼게요. 안방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복층 타입의 안방은 많이 확장이 되어 있는 스타일입니다. 저 안쪽까지 5m가 넘기 때문에 이런 안방은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복층 타입은 이렇게 안방이 많이 넓다는 거. 자, 그리고 안방 욕실 안쪽에 샤워 공간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파티션은 설치가 되어 있진 않네요. 그리고 옆에 드레스룸 공간은 확실히 두 번째 복층 타입이 드레스룸은
더 넓다. 그래서 수납이 더 많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안쪽까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납이 많이 가능한 드레스룸 공간. 드레스룸에서는 두 번째 복층 타입이 우세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환기창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복층 타입도 아래층 공간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에 계단이 있는 건데요. 계단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복층들은 가보면 벽 뒤로 계단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단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럼 가구 배치할 때 좀 불리한데 여기는 딱 맞게 수평을 잡아서 잘 설치해 놨고요. 계단은 위로 쭉 뻗은 스타일인데 올라다닐 때 불편하지 말라고 이렇게 손잡이도 미리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부요. 자, 올라오면 복층에도 주절기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복층까지 다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자, 올라오면 좌측에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우측에 있는 공간은 방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좀 애매한 공간입니다. 많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침실보다는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짐방 있죠? 창고방 이런 걸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은편에 있는 공간은 침실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안쪽에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넓은 편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지금 내려가 있기는 한데요. 안쪽에다가 침대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이쪽이 헤드가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일어날 때도 이 위로는 머리가 닿지 않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침실 살펴봤고요. 자, 여기가 이제 복층의 거실인데요. 거실은 안쪽까지 굉장히 깊습니다. 많이 넓은 편이에요. 자, 이렇게요. 그래서 복층에 올라왔을 때 복층 거실의 공간 활용도는 두 번째 복층이 더 낫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복층 공간의 층고는 첫 번째 복층 타입보다는 살짝 낮은 편이에요. 높은 쪽이 2m고요. 내려갈수록 낮아지는데 여기가 1m 90이 안 됩니다. 그래서 키가 좀 많이 크신 분들 있죠? 185가 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끝에 오면은 살짝 머리가 닿을 겁니다. 자, 이 안쪽에 보조주방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개수대, 그리고 2구 전기레인지. 이번에는 환풍구는 없는데 환풍기죠. 환풍기는 없는데 옆에 환기창이 바로 있어서 이런 구도가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납장이 채워져 있고요. 반대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복층 욕실을 볼게요. 일단 들어오자마자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공간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 공간까지 완벽하게 잘 갖추고 있는 복층의 욕실입니다. 샤워 공간은 파티션으로 또 잘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복층의 내부 공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테라스로 나가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복층 타입의 테라스 공간 직사각형입니다. 안쪽까지 많이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테라스 공간은 5인 가족이 쓰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번에는 수도가 없고요. 전기 콘센트 한만 있어요. 자, 여기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복층 타입은 수도, 물 사용이 테라스에서는 어렵다는 거, 요게 또 개인적으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복층 타입이 구조도 그렇고 전체적인 쓸모 이런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인데 테라스에 수도가 없다는 거, 요거 하나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뷰는 일단 이 뒤를 보면 자, 이렇게 넷플릭스 촬영장도 보이고요. 건물들이 보이긴 하지만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크게 답답함은 없고요. 이 옆은 이 옆동에 테라스하고 좀 마주치긴 하는데 이미 저분께서 이렇게 가림판으로 다 막아놔서 이렇게 볼 때는 머리만 보일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쪽에서는 우리 집이 보일 거니까 여기만 똑같이 가림판으로 막아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편으로 가보면 앞동이 보이긴 하지만 테라스끼리 마주치는 건 아니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건 아니라서 이쪽도 그냥 이 상태로 두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만 이렇게 막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복층 타입까지 오늘 두 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확실히 장단점이 있죠. 첫 번째 복층은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다는 거. 그래서 야당동 중에서는 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복층 중에서는 그 정도 가격이면 이제 완전히 저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야당동에 그 집보다 더 저렴한 미분양 복층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 집은 가성비가 좋다 이런 생각은 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첫 번째 복층 타입은 가격을 좀 많이 내려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복층 타입도 지금 이 가격이 최초 분양가에서는 많이 이제 내린 겁니다. 여기는 이제 운정역이 더 가깝고, 그리고 첫 번째 복층 타입보다 전체적으로 조금 더 쓸만하다, 느낌이 좀 더 좋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복층 타입이 더 낫다는 생각이지만, 보시는 분에 따라서 취향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보시고 비교해 가면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끝으로 끝내기 전에 며칠 사이에 나라에 큰 일이 있었죠. 이걸 큰 일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잘 판단은 안 되는데, 무튼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거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생각만 하면서 지낼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이제 자주자주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힘내시라고 자주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 혹시 좀 이제 최근에 기분이 많이 다운이 되셨다, 안 좋아지셨다 이런 분들 계시다면 꼭 그렇게만 있지 마시고 바깥에 나가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 가족분들과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런 시간들 가지시라는 말씀 제가 감히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